자, 여기도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보니까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이다.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났다. 그럼 3개월 안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면 되는데 적합하지 않게 되고 3개월이 경과되면 처분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농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안 했어요. 아까 우리 문제상으로 보면 주택을 갖다가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았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농지증 발급받고 언제까지 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2년 안에 그 주택을 짓기 위해 착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하고 농지를 200평을 지금 취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공사에 착수를 2년 안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착수를 안 하게 되면 처분 사유가 발생한다.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걸 표시했느냐? 요거 2년을 1년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년이라고 되어 있는 걸 요걸 2년으로 바꿔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은 1년 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수리가 된 때로부터 공사에 착수하는 건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이거죠. 착수 안 하면 처분 사유가 발생하니까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거기 보이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농지 전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지 전수 조사에 들어갔고 이게 이제 위반으로 밝혀졌단 말이죠. 위반을 밝혀지면 바로 1년 내 처분하세요 라고 하는 처분 통지가 간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출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출제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 전수조사를 들어갔고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전용허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갖다가 취득한 자가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농지법 10조에 따라서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지 처분하세요 라고 해서 통지가 오면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농지 소유자가 1년 안에 잘 처분을 안 하거든요. 1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농지 처분 의무 기간 1년 내에 처분 대상을 처분하지 않았으니까 처분할 것을 명합니다. 이거를 처분 명령이라 그래요. 그러면 처분을 명하면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처분 의무 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1년 안에 농지를 처분 안 하면 처분을 명합니다. 언제까지? 6개월 내에 처분할 걸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은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게 된다. 지금 농지 전수 조사 나왔고 지금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처분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농지 조사가 나왔더니 갑자기 농사 안 짓다가 이랴! 그러면서 손을 몰고 와서 막 밭을 가기 시작해. 아니면 트럭트럭으로 가서 도르르르 이게 이제 밭을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계속 지켜보는지 맨날 지켜보는 거예요. 3년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3년간. 그래서 지금 걸렸으니까 농지 처분 명령은 안 내리겠는데
3년 동안은 내가 눈 뜨고 부릅뜨고 볼 거야. 농사를 계속 짓는지 안 짓는지. 그래서 3년간 유예하겠다.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라든가 대통령자 농지 매도 위탁을 했어도 처분명령은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팔라고 내놨어요. 시장에다가. 농지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농지는 잘 안 팔립니다. 일반 토지하고 달라서 농지는 팔라고 내놔도 잘 안 팔려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분 명령을 받아갖고 6개월 처분 명령을 받았으니까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게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데, 다만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낮은 금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처분을 안 했거나 매수 청구를 하면 되는데 매수 청구도 안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내에 처분 안 하거나 매수 청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년에 1회 한 번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아까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부과할 수 있어요? 2번 부과했습니다. 농지법에서 1년에 몇 번 부과한다고요? 한 번. 이행강제금은 공법에 2군데 나와요. 그래서 건축법하고 농지법하고 딱 2군데에만 이행강제금이 있고 그 외 나머지에는 이행강제금이 없습니다. 건축법하고 농지법에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다. 단 차이가 나는 것은 건축법은 2회, 농지법은 1회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 강력한 출제 예상 파트가 되겠습니다. 04번 보시죠. 04번에 별표를 2개 칩니다. 거기 04번에 04번 예. 자, 04번 농지법령상 농지처분명령 및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번호로 합니다. 무엇이 몇 번이 틀렸을까요? 1번이 틀린 거 맞네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은 얼마죠? 1년. 처분 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걸 명한다. 처분할 걸 명하는 건 얼마예요? 6월입니다. 6월. 1년이 아니죠. 그래서 처분 의무기간은 1년.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을 명하는데 6개월 내에 처분할 걸 명하는 겁니다. 1번 지문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04번에 4, 04번에 4,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뭘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한다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여기 매수 청구를 받았을 때, 매수 청구를 받았을 때, 예,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를 부과하는 겁니다.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등 둘 중에 감정가격이 높은지 개별 공시지가가 높은지 둘 중에 높은 금액을 선택해서 거기에 얼마를 부과한다고요? 25%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농지법이 두 문제가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거의 틀림없다고 봅니다. 요거는 거의 틀림없다.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이용이에요. 대리경작자를 지정한다. 시장건설국장장은 유휴농지, 유휴농지에 대해서 유휴농지는 농사를 안 짓고 풀자라게 한 걸 유휴농지입니다. 유휴농지에 대해서 소유자 등을 대신해서 직권으로 시장건설구청장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대리경작을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데 다만 대리경작자 지정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지력증진이나 토양개량 보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경한다. 요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경작자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삼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심으면 몇 년 뒤에 캘까요? 보통 5년 아니면 6년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심으면 5년 만에 캘 거고 씨를 뿌리면 6년 뒤에 캘 겁니다. 그래서 5년, 6년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영양분을 쭉 빨아먹었기 때문에 농지를 갖다가 그 지력 증진을 위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휴경하는데 요거는 이제 법에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유휴 농지가 아닙니다. 요거는 그래서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거기다가 콩을 심어버리면 뿌리 박테리아가 나와서 영양을 확 주기 때문에 휴용을 안 하고 콩을 심으면 돼요. 그러면 지력 증진이 확 되거든요. 농사를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주먹국으로 놀린다고 해서 지력 증진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연작 피해가 발생한다. 연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토마토 심은 땅에다 계속 토마토를 심으면 배꼽썰병이라고 해서 토마토가 열리는 꼭지지 부분에 썩는 병이 생겨요. 수박도 계속 심으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연작 피해를 위해서 돌려짓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려짓기가 뭐냐면 한 번은 뭐 고구마 심었다, 한 번은 그러면 배추 심었다, 한 번은 뭐 토마토 심었다, 한 번은 수박 심었다, 참외 심었다 이렇게 돌려짓기를 하면 돼요. 그럼 연작 피해가 발생 안 하는데 계속 똑같은 거 심으면 연작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 휴경한다. 그것도 역시 휴경이기 때문에 유휴토지가 아니라서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허가를 받거나 전형 신고를 하고 한 자가 농사 안 짓더라도 요거는 휴경 그것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받은 것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못합니다. 왜? 유휴 토지가 아니라 휴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자, 그러면 대리경작자를 지정해 드리는데 원칙이 원칙이 되냐? 인근 지역의 농업 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지정 머스트니까 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인근 지역의 농업 생산자 단체, 학교, 기타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 예고 통지를 하고 10일 내 이신청하고 7일 내 결과 통지하고 대리경작자를 지정합니다. 대리경작 지정 의무,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기 형광 배치입니다.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합니다. 따로 정함이 없으면 대리경작 기간은 3년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06번 문제를 볼게요. 프린트물 06번입니다. 자, 06번 농지 대리경작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옳을까요? 5번? 아닙니다. 5번 틀렸습니다. 2번이 옳네요.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예.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가름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거기 휴경하는 농지 데모 치면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휴경하는 농지 데모 휴경하는 농지는 이것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그랬죠. 없다.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가 유휴토지다 아니다? 아니다. 유휴토지가 아니다. 2번 시장군수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농지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예고해. 여기 써놨네요.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미리 뭐 한다고요? 예고. 미리 예고해야 돼요. 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해야 되니까 맞는 말이고요. 3번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의 농업 생산자 단체, 학교, 기타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였나. 여기 보세요.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생산자 단체는 학교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였나요? 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거기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한다. 5번이라고 많이 주장하셨는데 5번 아니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20 맞아요. 100분의 10 맞아요. 100분의 10을 대리경작자 지정 통지로부터 2개월도 맞아요. 그런데 대리경작자 지정 통지로부터 2월이 아니라 수확일로부터 2월이에요. 여기 2개월 앞에 뭐라도 있어요? 수확일로부터 2월이지 지정일로부터 2월이 아닙니다. 아니 지정을 받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생산을 못 했는데 뭘로 줄 겁니까? 수확을 해야 주지. 그래서 지정일로부터 2월이 아니라 수확일로. 그냥 아까 여기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 수확일로부터 잘 보세요라고 그랬잖아요. 힌트를 줬어요 이미.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관계에서 봤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인데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시도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를 거쳐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한다.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지정하기 전에 승인 받으라고요.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지정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지정대상 여기 현급배치입니다. 지정대상에다가 녹지지역, 특별시 있는 녹지지역은 안 된다. 특별시 안에 있는 녹지지역은 지정 못합니다. 그러면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별시의 녹지지역만 지정 못하는 거니까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농자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급엔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됐으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미리 협의하도록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구역 2개를 갖고 오는데 여기 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역은 구역 2개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하나, 농업보호구역 하나. 다시 농업진흥지역은 구역 2개를 들고 와요. 뭐하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를 들고 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겁니다. 농지 조성 사업 또는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을 이용하고 있거나 영할 토지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다. 집단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계와 영농이 가능한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기계와 영농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모내기도 이양기도 다 기계화가 돼가지고 짜라락 하고 이렇게 벼베기도 알아서 기계가 다 짜라락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기계와 영농이 되도록 집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 수질 보존, 농업환경보호를 위해서 농업진흥구역의 외곽을 싸고 있는 게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은 뭘 위해서 있다고요? 진흥구역. 보호구역은 어디를 위해서 있다고요? 진흥구역. 진흥구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 수질 보존,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외곽을 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 주택. 아까 농업인 주택채가 얼마까지 된다 그랬어요? 660을 뭐라 그랬어요? 200평. 200평까지 농업인 주택으로 전용 허가, 전용 신고가 가능하다. 아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프린트물 05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05번입니다. 자, 공업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경우에 지정 절차로서 옳은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옳다? 5번이 옳네요. 1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누구다? 시도지사다. 그 다음에 국토장이 지정하는 거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도 행안부 장관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 맞지만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죠. 5번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녹지와 기획관리가 포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니까 5번이 맞게 됩니다. 좋습니다. 케이스형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위탁 경영인데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병역법에 따라서 징집 군대 갔다 소집됐다.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다. 이게 치사하게 시험 문제를 3개월 이상 국내 여행 중이다 이렇게 냈어요. 국내는 해당 사항 없고 몇 개월 이상이라고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일 때 위탁 경영이 됩니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다. 이거를 3개월 미만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3개월 미만이 아니라 6개월 미만입니다. 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자기의 농업 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한다. 30일인데 이걸 갖다가 60일이라고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다. 협의는 아까 일반 국민은 협의가 안 된다 그랬죠. 누가 협의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하는 거니까 일반인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쳤다. 역시 협의 거쳤다. 그 다음에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다. 전용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로 의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전용 신고하면 뭐로 의제된다고요?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 전용허가 필요한데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납니다. 여기 4번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콩밤에는 안악내야 그 칠갑산처럼 그 화전밭 읽은 거예요. 거기 화전밭 읽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칠갑산 노래 보면 화전밭 읽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화전밭 읽은 것이 이게 불법으로 개간된 거죠. 산에다 불을 냈으니까 불을 낸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산에다 불 질렀으니까.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전용허가 전용신을 받은 거 불법으로 개간되는 이게 화전밭 읽은 게 이게 불법 개간이라고 이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옛날에 이런 일이 옛날에. 그랬다가 불법으로 개간된 화전밥을 다시 산림으로 임야로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개간된 걸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거니까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대로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용 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걸 왜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위해서 농지를 전용한다. 잠깐만 저기 낙동강 유역에 가면은요 하천구역 내에 밭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밭은 현재 뭐로 돼? 하천구역으로 돼 있는 거죠. 하천구역인데 그게 일단 다 농사 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하천구역인데 부지가 하천부지로 돼 있는 거죠. 지목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농지로 형질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로
전용한 경우 그런 것들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면 다 아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를 보면 놓쳐요. 이게 무슨 말인지 4번을 놓칩니다. 4번을. 그래서 이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냐고 불법으로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한다. 화전밭 일군고를 다시 원래대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자, 지금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농지 중 최상단보다 최하단까지 평균 15% 이상이다. 이거를 우리가 영농요건 분리농지라 그러죠.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전용하려면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군수청장에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전용을 하려 그래요. 전용할 때 전용 허가 전용 신고 규정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청장에 뭐하고 하면 된다고요?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농요건 분리농지에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축사를 지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축사. 자, 축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하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신고. 농지 전용 신고가 돼요. 신고.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하면 된다고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업인 주택은 얼마까지 전용이 된다 그랬어요? 660.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되는데 농지를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를 형합했습니다.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 이게 중요합니다.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헷갈릴 이야기 할게요. 이제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요. 다시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누구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런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 구분하셔야 돼, 이거를. 다시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런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꾸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받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동그라미 칩니다. 아닌 간이 여기 현급한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 시설,
이런 것들 설치하고는 물건을 적시 매설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조금이다. 이건 조금 이따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타용도 일시 사용에 대해서 뭘 받으라 그랬어요? 허가. 근데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 사용한 경우는 6개월 이내에서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썰매장, 눈썰매장, 그 다음 지역축제장 일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타용도 일시 사용한 경우는 몇 개월 내에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6개월 내에서. 주목적 사업을 위한 물건의 매설, 현장 사무소 설치 다 요거 신고하고 할 수 있나, 허가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거짓 여기 형아 붙이세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함이 판명되면 허가를 여기 이 전용 신고를 갖다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맨 밑에 거 요거 하나만. 자, 여기 요거 하나만,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본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 요 경우만 뭐하냐 하여튼 취소하여야 한다. 요 경우만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는 요건 취소할 수 있다.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7번 하나만 취소하여야 한다. 특히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에 판명되면 취소하여야 한다. can이에요, must예요? can, 취소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must예요. 요거 하나만 취소 뭐가 된다고요? 하여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07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07번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봐야 되겠다. 좀 안 본 게 있네. 잠깐 문제 보기 전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여기 전용허가, 전용협의, 전용신고라고 또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여기 동그라미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이걸 용도 변경이라 그래요. 용도 변경은 5년 이내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허가, 전용 신고하려고 하는데 농지보존 부담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해야 된다. 제곱미터당 개별 농지가 100분의 30 농업진흥지역일 때 바뀔 때, 농업진흥지역 바뀔 때는 100분의 20을 부과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07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3번의 두 번째 줄이 오타가 났네요. 거기 농지보전부담금을 농림수산이 아니라 축산입니다. 수산이 아니라 축산.
자, 07번 볼게요.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1번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네모치세요.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겁니다. 자, 여기 참가 볼게요. 여기 지금 농수축산물 시설, 농수축산업용 시설은 지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신고.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축산물 신호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고사항에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여기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이걸 냈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입니다. 두 번째,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이 판명될 때는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can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납입하는 게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관리하는 자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내는 겁니다. 누구한테 낸다고요? 공사.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농지보전부담금을 관리 운영하는 자, 농지보전부담금을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납입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누가 된다고요? 한국농어촌공사. 여기 전용 허가, 전용 협의, 전용 신고를 하고 하는 자는 농지 관리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해야 된다. 그래서 농지 관리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가 그 자가 누구라고요? 한국농어촌공사.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지를 건축신고 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 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하고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번 정답. 자, 그래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허나 건축신고 대상이 지금 요게 나왔어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요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간이 농수축산업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요게 나왔죠.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뭐로 한다고? 농지로 복구.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 이야기가 4와 있더라서 정답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기 그 5번에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설치하는 축산물 생산 시설인 경우에 3만 제곱미터 시설물은 시도지사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도지사 권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07번에 전용 허가가 나온 거는 이거는 맞추지 말라고 내는 문제라서 조금 문제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쪽 파트에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것까지 오늘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을 해서 공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